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광주 전남권 소식입니다. 2026년 병원연의 첫 주말입니다. 매서운 한파 속에서도 시민들은 전시장이나 가족 단위 나들이장을 찾아 일상 속에서 소소한 정과 행복을 나눴습니다. 한신구 기자입니다. 새해 들어 내린 눈과 매서운 한파. 그러나 겨울을 만끽하려는 가족 연인들 앞에선 저만큼 물러섭니다. 새하얀 설원 위에선 시원한 함성이 연신 터져나오고 내가 빠르니까 완전 엄청나게 빠르니까 막 대박이고 막 엄청 신나요. 딸의 손을 잡고 조심스레 슬로프를 내려오는 가장의 모습엔 환한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애기 겨울 방학 겸 신년 맞이해서 가족들하고 또 재밌게 즐겁게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돌풀에서 마음껏 뛰놀고 움직임에 따라서 동물로 변하는 디지털 체험도 해보고 어린이 체험관 놀이터는 아이들이 직접 뛰고 손으로 조작하고 또 움직이면서 자연스레 최신 기술을 접하는 소중한 체험의 장으로 변했습니다. 뛰노는 아이들의 얼굴엔 웃음꽃이 가득하고 추위를 피해 실내에서 시간을 보내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하루 종일 이어졌습니다. 밖은 길거길이라 위험한데 여기는 따뜻한 공간이고 안전하고 아이들이랑 같이 놀기 좋은 것 같아요. 도심미술관엔 병원연 붉은 말의 해를 맞아서 특별한 전시가 마련됐습니다. 국내외 작가들이 말을 소재로 한 다양한 작품들을 선보이고 있는데 예술가들의 도전 정신과 창작의 불꽃을 보며 현재 우리 사회에 필요한 희망과 활력의 소중함을 느끼게 합니다. 이것은 어려운 해를 뒤로 하고 새해는 좀 더 희망차고 밝은 그런 우리나라가 되었으면 하는 의미에서 병원연 새해 들어 첫 주말 시민들은 차가운 겨울바람 속에서도 가족과 함께 소소한 일상을 즐기면서 올 한 해를 살아갈 에너지를 얻고 있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SNS에 일을 잘하기는 잘하나 보다라고 평가한 인물이 있습니다. 서울 유일의 삼선구청장이기도 한 정원호 성동구청장인데요. 여수에서 태어나 고등학교까지 졸업한 정 구청장을 여수 MBC 유민호 기자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구청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이제 여수가 고향이시잖아요. 네네. 이분이 왜 오늘 뉴스데스크에 나왔지 궁금해하시는 시청자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오늘 여수 MBC 출연 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매년 초에 어머님 여수에 계시니까 이제 인사차 들립니다. 근데 오늘 또 이렇게 MBC에서 좋은 기회 주셔서 또 우리 여수의 주민 여러분들께 인사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평소시에 이제 TV로 보던 방송인데 제가 출연하게 돼서 감개무량합니다. 네. 이제 여수와 이제 성동구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성동구가 여수 화양면에 힐링 센터를 조성했잖아요. 네. 이 계기로 여수와 교류도 좀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는데 이 센터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앞으로 이제 교류와 발전 방향 먼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전국의 약 폐교된 학교들을 쭉 조사를 해서 그중에 후보지를 한 7군데 정도 압축을 해서 성동구 주민들한테 주민투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투표해서 선호도가 높은 1위, 2위를 정했는데 그 1, 2위 안에 여수 힐링센터 부지가 선정이 돼서 그곳을 지금 힐링센터로 조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구민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곳이고 또 그래서 최근에는 카라반까지 좀 준비를 해서 더 많은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이제 12년간 구청장으로 이제 하나의 도시를 운영하신 거잖아요. 이 여수와 성동구가 이제 물리적으로는 좀 많이 떨어져 있지만 이 같은 도시이고 이 관통하는 지속 가능한 성장의 원칙이 있다고 하는데 이 원칙이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지속 가능한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 삶을 영위하는 삶터, 그리고 일자리가 있는 일터, 그리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쉼터, 이것이 이제 조화롭게 발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삶터, 일터, 쉼터가 조화로운 곳이 돼야 지속 가능하게 된다. 이런
그래서 이제 일자리가 예를 들면 줄어든다거나 또 쉼터가 줄어든다거나 이렇게 됐을 경우는 또 살기 좋은 곳이라고 볼 수가 없죠. 그리고 삶의 기반이 되는 환경이 안 좋은 곳은 또 말할 것도 없지만,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이 조건이 좀 갖춰져야 되고, 한 세 가지 정도가 잘 구비되는 사회가 좋은 사회이고, 그리고 지속 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는 사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정책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스마트 쉼터나 이제 스마트 횡단보도처럼 이 여수에서도 이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뭐 횡단보도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이제 성동구에서 먼저 시작을 했지만 전국에서 볼 수 있는 정책을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스마트 쉼터랑 스마트 횡단보도 여수에도 많이 설치돼 있다니까 굉장히 네. 기쁜 일이고요. 주민들의 편의를 획기적으로 높여줄 수 있는 일들입니다. 정책적으로 보면 이제 그 필수 노동자들에 대한 지원 정책, 이런 것도 저희들이 시작을 했는데 전국적으로 지금 확대가 돼서 사회에 꼭 필요한 돌봄 노동자라든지 또 운전 노동자 이런 분들에 대한 대우, 이런 부분들이 잘 좀 개선되고 있는 측면이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여수 시민들 그리고 전남 동부 지역 지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 있다면 전해주시죠. 여수도 지금 이제 전환기에 있다고 보는데요. 지역민들의 마음을 모아줄 수 있는, 그래서 발전 방향을 합의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이번 선거를 통해서 만들어지기를 바라고, 그런 걸 통해서 여수 시민들의 힘이 하나로 모아진다면 어려움을 겪고 다시 도약하는 여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고향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아주 깊게 응원합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광주와 전남 통합선언에 대해 덕담을 했다고 시도지사가 밝혔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인사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광주와 전남 통합선언에 대해 잘 하셨네요 라고 덕담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도 수고했어요. 조만간 정식으로 뵐 기회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 대통령이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4시쯤 광주시 오남동의 한 아파트 5층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집주인으로 추정되는 60대 부부와 50대 남성이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으로 옮겨졌고 주민 80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질렀다는 50대 남성의 진술을 토대로 방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나주의 한 종오리 농장에서 H5형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돼 방역당국이 긴급 조치에 나섰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나주 반남에서 종오리 8,000마리를 키우는 농장에서 H5형 AI 항원이 검출돼 초동 방역과 현장 관리 강화에 들어갔습니다. 농장주는 산란율 저하와 폐사 등을 확인하고 신고했는데 전남 동물위생시험소가 시료를 채취해 정밀 검사 결과 H5형 AI 항원이 검출됐습니다. 전남에서는 올겨울 들어 나주와 영암 등에서 고병원성 AI가 5건 발생했습니다.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해체 공사가 폐기물 분류 작업이 차질이 빚어지면서 늦어지고 있습니다. 광주 광산구와 금호타이어에 따르면 당초 지난해 11월 중순 마무리될 예정이던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정년 공정 해체 공사가 이달 말까지로 늦춰졌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83% 정도로 바닥 해체 작업 등이 남아있는 상태인데 고철과 폐전선, 폐연소 잔재물 등이 뒤엉켜 폐기물 분류 작업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호타이어 측은 지난해 말까지 6만 톤의 폐기물이 반출됐지만 앞으로도 6천 톤을 추가로 반출해야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경영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육성 자금을 저리로 융자합니다. 이번 정책 자금 융자는 임차료나 인건비, 연구개발비에 사용할 수 있는 3,300억 원을 비롯해 공장 증개축과 설비 구입 등 시설 투자를 위한 정책 자금 530억 원 등 모두 4천억 원 규모입니다. 융자 한도는 3억 원까지 매달 지원됩니다.